고양이도 감동시킨 효부. 영남 어느 고을 민가에 한 여인이 살았는데 그 절행이 매우 남달랐다. 그리하여 영남의 어른들은 지금까지 5, 60년이 지나도록 마치 어제 일인 양 여인의 덕성을 찬미한다. 영남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을 이름과 여인의 성씨는 잘 모르겠다고 한다. 여인은 시집간 지 몇 년 만에 남편을 잃었다. 남편의 형제도 슬하에 자식도 없이 집은 매우 가난했고 늙은 시아버지만 있었다. 시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뒤 곧이어 실명하고 말았다. 남편은 병들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아내에게 말했었다. 여보, 내가 죽고 나면 아버지가 기댈 곳이 없으니 당신이 아니면 누가 모시겠소? 여인은 말했다. 제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남편이 죽은 뒤 여인은 너무도 슬픈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다. 그러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죽으면 아버님도 틀림없이 자결하실 거야. 그렇다면 이건 죽은 남편의 부탁을 저버리는 일이야. 여인은 억지로 마음을 먹었다. 여인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남의 집에 품팔이를 해서 시아버지의 아침 저녁 밥상을 올렸다. 지극한 효송이 한결같아 나태한 법이 없었다. 여인의 친정은 시집에서 30리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부모 형제가 구존했고 집도 꽤 부유했다. 여인은 그 집 막내딸이었다. 부모는 딸이 처지가 안타까워 매번 옷 가지며 먹을거리를 대주었다. 부모가 친정에 자주 왕래하라고 하면 여인은 그때마다 시아버지를 모실 사람이 없다며 거절했다. 간혹 친정에 가면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아유, 네 외로운 처지를 생각하면 내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 내 말 따라서 내가 눈 감을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죽은 남편이 시아버님을 부탁했어요. 제가 죽지 않은 건 시아버님을 모시기 위해서예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마 다른 뜻을 가질 순 없어요. 딸이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화를 냈다. 이런 일이 여러 차례 거듭되자 결국 여인은 친정의 발길을 끊었다. 부모도 옷 가지며 먹을거리 대주는 일을 끊고 딸이 가난에 못 이겨 뜻을 굽히기를 기다리며 몇 년 동안 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러다 어머니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거의 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날 갑자기 딸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다. 아버지 병환이 매우 위독한데 딸을 못 만난 게 기쁜 한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을 넘기면 임종을 못할 거야. 여인은 울며 아버지에게 사정을 알리고는 나흘치 식사를 시아버지 곁에 두고 말했다. 아버님, 나흘 뒤에는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심해서 정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성복하는 날에 돌아올 생각이었다. 시아버지도 울며 며느리를 보냈다. 여인이 친정에 가니 온 집안이 편안했다. 어머니를 뵙고 문안 인사를 한 뒤에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지금은 병세가 조금 나아져서 시험 삼아 걸어보려고 이웃집에 나가셨단다. 잠시 후에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모습이 평상시와 똑같았다. 딸은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날이 저물어서 돌아가야 할지 묵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앉아 딸에게 말했다. 오늘 신랑이 올 거야. 네가 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네 앞에서 죽고 말 테다. 그러고는 새 옷을 억지로 갈아입으라며 몹시 다급하게 을러댔다. 딸은 달리 방책이 없어서
새 옷을 입으며 천천히 말했다. 부모님 엄명이 이러시니 힘껏 따를게요. 어머니가 딸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아이고, 내 딸아, 내 딸아. 이제야 효녀라고 할 수 있겠구나. 부모 형제가 모두 기뻐했다. 딸은 어머니에게 청했다. 몸에 때가 가득하니 목욕한 뒤에 새 옷을 입을게요. 어머니는 즉시 부엌에 들어가 몸소 목욕물을 끓여주었다. 딸은 집 뒤에 울타리 안으로 가서 손으로 목욕물을 쳐서 목욕하는 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새 옷을 벗고 원래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은 뒤 울타리를 뚫고 달아났다. 부모는 여전히 딸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여인이 간신히 몇 리쯤 달아나 왔을 때였다.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앉아있는 게 아닌가? 여인은 성난 목소리로 꾸짖었다. 내 도리가 틀렸니?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모르고 내 뜻을 빼앗으려 하시기에 일이 급박해서 도망쳐 시댁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내 도리가 틀렸니? 틀렸다면 나를 죽여라. 그러고는 호랑이를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호랑이가 마침내 몸을 돌려가는데 걸음이 몹시 느릿느릿했다. 여인은 호랑이를 따라가며 말했다. 밤이 칠흑같이 어두워 길을 분간하지 못하겠다. 필시 나를 뒤쫓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네가 길을 인도해 준다면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러자 호랑이가 날듯이 달리기를 시작했다. 여인은 온 힘을 다해 그 뒤를 따랐다. 호랑이가 한 곳에 이르렀다. 바로 시집 문 앞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아버지가 물었다. 누가 왔나?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아이고, 왜 바로 돌아왔느냐? 여인은 그 이유를 자세히 말하고 또 호랑이가 앞에서 길을 인도하여 집까지 오게 된 사정을 말했다.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감격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이때 여인의 친정에는 신랑이 도착해 벌써 방에 들어와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딸의 목욕이 너무 더딘 게 걱정이 되어 어머니가 나가보니 딸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딸이 달아난 것을 알아차리고 급히 사람을 시켜 횃불을 들고 뒤쫓게 했다. 그러나 뒤쫓아간 사람들은 커다란 호랑이가 여인의 시집문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달아났다. 여인은 시아버지를 위로하여 눈물을 그치게 한 뒤 문 밖으로 나와 호랑이에게 말했다. 네가 나를 위해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 나는 네게 보답할 만한 게 없구나.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거라곤 개 한 마리뿐이다. 이것으로 줄임배를 채우고 이 마을에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개를 몰아서 내보내자 호랑이가 즉시 먹고 떠났다. 여인은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에 마을에서 외침소리가 들렸다.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다!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다! 아유,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대요.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나왔다. 여인은 밤에 왔던 호랑이라는 걸 직감하고 시아버지에게 말했다. 저 호랑이는 짐승이고 저는 사람입니다. 호랑이가 저를 살려주었거늘 제가 호랑이를 살려 보답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게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말이다만 살릴 방법이 없구나.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간청해야겠습니다. 네가 가겠다면 나도 따라가마.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나서자 여인이 지팡이를 이끌며 함께 앞으로 나아갔다. 살인물을 나서자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말했다. 아이고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아유,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우리 며느라기가 호랑이를 구해서 은혜를 갚으려 한다기에 같이 가는 걸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전하고 또 전해서 시아버지가 길을 나서서 반쯤 갔을 때는
아무개집 며느리가 호랑이를 구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함정 주변에 쫙 퍼졌다. 무슨 일인지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담처럼 빙 둘러섰다. 여인은 함정 앞에 이르러 마을 어른들에게 말했다. 간밤에 이 호랑이가 제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호랑이를 구해서 꼭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데 어르신들의 의견이 어떤지 감히 여쭙니다. 사람들이 말했다. 허튼 소리 말게.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는데 꺼내주면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나? 아유, 또 살려주려 한들 누가 저 안에 들어가서 끌어낸단 말인가? 여인은 말했다. 살려주기로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호랑이가 만약 사람을 해친다면 저를 해치지 누구를 해치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허락했다. 여인은 함정 안으로 들어가 호랑이에게 말했다. 너는 신령한 짐승인데 어젯밤 내 말을 들었으면서 왜 이 안에 들어왔니? 호랑이는 머리를 숙이고 여인의 말을 경청하는 모양을 지어 보였다. 네가 나를 살려준 은혜가 있게 사람들에게 간청해서 사람들이 너를 살려주는 걸 허락했단다. 함정에서 나간 뒤에 혹시라도 사람을 해치지 말고 멀리 깊은 산으로 달아나야 한다. 여인은 호랑이를 어루만지며 함정 밖으로 끌어냈다. 호랑이는 즉시 산기슭을 향해 달리더니 벼랑간 보이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함정 밖에 조금 높은 곳에서 이웃사람과 함께 함정 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눈이 멀어서 며느리의 움직임을 볼 수 없었기에 이웃사람이 하는 말에 의지해서 사정을 짐작했다. 이웃사람이 처음에 함정에 들어갑니다. 하더니 또 호랑이를 어루만지네요. 라고 말했다. 시아버지는 그때마다 발을 구르며 마구 고함을 쳤다. 아유, 이게 웬 말이냐? 이게 웬 말이냐? 호랑이를 함정 밖으로 끌어내기에 이르자 시아버지는 또 이웃 사람의 말을 듣고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호랑이가 과연 저리로 달아난다. 그러면서 두 눈이 문득 환히 보이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신기한 일이라 여겨 이 일을 관아에 알렸다. 관아에서 다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조정에 보고하여 마침내 여인의 집에 정문을 세워주었다. 여인의 친정에서는 딸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다시 예전처럼 필요한 물품을 대주었다고 한다.